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당쟁이 또 이제 막 더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 공감이 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조직 생활을 하고 뭐 회사 생활하고 기타 생활을 하는데 뭐 그런 일들 다 겪으셨을 겁니다. 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고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혀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이제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다거나 너무 순한 사람으로 찍혀버려서 뭐 이용을 당하게 된다거나 기타 등등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을 뭐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평균치를 뛰어넘는 원래 가지고 계신 재능 자체가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집안 자체도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리고 이제 성품도 탁월하신 성품도 굉장히 강직하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파직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이 참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또 그렇다고 두고 강직하대서 융통성 없이 뭐 하나만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서 뭐 주변 상황도 안 보고서는 그냥 막 움직이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눈치도 빠르셔서 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마침내는 이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파직이 되는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이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또한 좀 더 이제 살펴볼 것은 뭐 우리도 이제 뭐 최악의 경우라면 조직 생활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라면 뭐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뭐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조선시대는 자칫 잘못하면 뭐 아시겠지만 훨씬 상하 수직이 강했고 당연히 윗사람에게 최대한 순종하고 이제 다 따라야 됐고 거기에 이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뭐 자칫 잘못하면 가문까지도 이제 뭐 풍비박산돼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얼마나 이제 아슬아슬하면서 이렇게 좀 감당하시면서 가셨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신다면 많이 공감되면서도 또 이순신 장군님 같은 사람조차도 이런데 우리는 뭐 더 뭐 심하게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시고 최초의 시련을 겪으신 일이 이제 한성부 훈련원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한성부 훈련원이 인사곡과 이제 그 양반들의 이제 벼슬 관직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요직이었고 거기 이제 말단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종 8품으로서 수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상관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종 4품의 이제 서익이란 사람이 이순신 장군님이 너무 강직해서 자기 의견, 인사곡과의 자기 의견을 도무지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이제 외직으로 보낼 수 있게끔 외부로 돌게끔 이제 만들어 버렸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성부 훈련원이라는 요직 중에 요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8개월 만에 이제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이제 부관으로 이제 가게 되십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의 이제 평가는 어떠셨을까? 평가가 대단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강직하신 건 맞지만 뭐 그럼 전혀 뭐 숨 막히고 뭐 완전 못할 정도의 그냥 상대방을 계속 괴롭게까지 하는 그런 강직함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제 짤막한 기록이 있는데 우선은 자신을 잘 단속했다라는 이제 상관의 평가가 있어요. 그 병마절도사의 그 평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 이제 부관으로 이제 부린 이제 상관이 되겠죠. 평가가 일단 자신의 단속을 잘했다. 그리고 지혜롭게 좋은 의견들을 잘 내줘서 상관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아주 잘 도와줬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처리를 하고 바르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순신 장군님처럼 좋은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용에서도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냥 뭐 전쟁에서 무조건 다
백전백승을 다 하고 뭐 빈틈없이 다 이기고 뭐 해서 적군을 혼내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아주 신난다, 뭔가 좀 통쾌하다, 뭐 그 뭐 뛰어난 우리 민족의 역시 영웅이다, 뭐 결과론적인 어떤 그 성과만 가지고 이렇게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인품 자체가 고매하고 훌륭하고 숭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장이기 때문에, 너무 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는 유래의 어떤 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존경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분도 고통을 겪고 인생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직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 만한 어떤 지혜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과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님을 세세하게 바르게 알아갈 때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아주 좋은 이제 평가에 또 힘을 입어서 이제 다음에 파격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첫 이제 해군으로서 이제 그 부임을 하시게 되는데, 전라도 고흥 지역에 이제 발포만호라는 이제 직호로 직분을 받고 부임을 하십니다. 파격 승진입니다. 종사품에 갑자기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자, 참고로 이제 종사품이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이 이순신 장군님을 처음으로 괴롭혔던 서익도 종사품이었죠. 종사품부터 이 조선시대 양반에서는 대부라고 부르면서 진짜 대감 칭호가 붙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문관에서도 그렇게 구별된 또 이제 그런 칭호까지 있으면서 떠받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종사품부터였고, 무관에서도 장군 호칭이 붙는 게 이제 종사품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6세 때 이제 그 종사품의 발포만호 이제 장군이 되셨다. 파격 승진입니다. 결코 느린 승진이 아니에요. 36세 때 일입니다. 이렇게 되셨는데, 자, 결론은 이제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6개월 만에 파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반 만에 파직이 되었다.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책에서는 그래도 1년 반은 하신 걸로 기억된다.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게 단번에 확 쫓겨나신 게 아니에요. 워낙 빈틈없이 일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이제 부정부패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 아,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오늘 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첫 이제 어려움이 뭘로 찾아오느냐. 전라남도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 전라남도 책임자 관찰사가 이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악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악소문을 듣게 되니까, 자기가 가다라는 부임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이제 승진이라든가 이제 인사고과, 그리고 혹시 뭐 왕에게까지 알려지면 엄청난 이제 불호령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허겁지겁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부임하는 발포만호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고흥 지역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서를 이제 강독하게 한 뒤, 진법, 그러니까 이제 전쟁 시에 병사들이 이제 쓰는 그 위치죠. 이제 진영을 짜잖아요. 그걸 그려보라라고 이제 이순신 장군님에게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진법에 관련된 그 내용과 그림을 너무 섬세하고도 완벽하게 너무 잘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전라도 관찰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법을 정확하게 다 하나도 빈틈없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게 헛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순신 장군님을 인정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이제 관찰사는 이순신 장군님을 오히려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질이 안 좋은 위기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의 이때 당시 직속 상관, 이제 바로 이 상관이에요. 이제 성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유명한 이제 오동나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무관들은 이제 지방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외근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이제 머물겠죠. 숙소가 있겠죠. 이 숙소가 이 무관 숙소, 무관 게 아닙니다. 나라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근데 이 이순신 장군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이제 마당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 자라고 품질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성박이란 사람이 그 이순신 장군님의 마당에 있는 이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검은 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종들을 시켜서 잘라오라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유교죠, 유교. 양반 사회입니다. 어지간한 대다수의 양반들이었다면 뭐 그 정도는 말을 들어야겠지라고 하면서 잘라 가거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하셨냐? 잘라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오동나무는 나라 거다. 내 것도 아니고 이제 상관이신 성박 대감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오동나무를 베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옳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박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왜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때 당시 양반 사회잖아요. 완전 상하 수직이 완전 그 그냥 노비도 있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층이 나눠져 있고 감히 나의 바로 아래 부하 따위가 나한테 뭐 이제 나라 재산 우는 막 하면서 넌 부정부패한 관리 같다라는 어떤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박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위신도 있고 너무 이제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겁니다. 완전히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 보복을 가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부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임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이제 다음 후임자에게 이를 갈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용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이순신한테 이제 이런 일을 당했다. 오동나무 하나 좀 얻으려고 했더니 거절당했다. 그러면서 뭐 나라권이 뭐냐면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거절당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이 이용이라는 사람이 또 괘씸하게 봅니다. 이순신 장군 감히 상관이 부탁한 걸 거절을 해.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니까 더 이게 심한 거예요. 위아래 이게 명령하면 무조건 장수가 따라야지 뭐 상관이 한 거를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제 이 이용이라는 사람이 일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불시에 또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의 이제 관할 포구를 비롯해서 5군데 포구를 이제 그 병사들 결혼이 몇 명이 있는가를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이 200년간 큰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만 올라가 있고 결혼했던 결혼 병사들이 되게 많았대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장계를 올려서 이제 벌받게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있는 그곳이 3명밖에 결혼이 없었고 제일 적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아서 장계를 올려서 벌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이걸 눈치를 채고 같이 이제 검사를 받은 다른 5지역의 이제 포구 지역의 결혼은 몇 명인지를 다 자기가 기록해서 그걸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서가 날라오면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하다. 근데 나는 내 지역은 이제 그 빠진 사람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를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거를 또 이 이용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또 채고 내가 기껏해서 잡으려고 장계를 올려봤자 이순신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제일 적다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보복을 못 합니다. 이게 숨막히는 눈치 싸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위기가 한번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위기가 이제 또 찾아갑니다. 어쨌든 이 이순신 장군의 상관들이 어쨌든 너는 항명을 했다. 그 오동나무 배를 때 안 뱄다.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딴 게 어딨냐라면서 이제 미운 털이 박혔잖아요. 올바른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조선시대에 시스템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이제 그 무관들에게는 그 시험 테스트를 불시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고 이거를 그대로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 이용을 비롯해서 위에 상관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순신에게 최하 평점을 줘서 이제 물러나게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옆에 있던 이제 부관이었던 조헌이라는 사람이 이걸 또 말립니다. 이거 참 또 묘한 일이죠. 이 조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진왜란 때 700의병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사람입니다. 아들과 함께 몰살당했어요. 700의병이. 근데 뭐 이제 고바야키라는 뭐 일본 장군이 이렇게 뭐서 전라도를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장렬히 전사한 사람이 아주 이 조헌이라는 사람도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대단한 게
서인 출신입니다. 참고로 조원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괴롭혔던 그 전에 했던 그 서익이란 그 인사고과 담당자 있죠. 그 사람도 서인 출신이죠. 이 조원이라는 사람도 서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이 유성룡 대감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동인으로 이제 분류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원이라는 사람이 강직한 건 있어가지고 일단 이순신 장군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우리 전체에 있는 관할 지역에서 제일 잘한다. 제일 빈틈없이 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사고과를 이렇게 최하로 주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이 조원이라는 사람이 말립니다. 뭐 이제 서인 동인 서로 이제 나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님의 이 능력 자체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최하를 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주 이제 최악의 이제 악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서익이란 사람 있죠. 그 한성부의 그 인사고과 담당자. 이번에 이 사람이 직접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불시에 이순신 장군님의 있는 이 지역을 검사를 해서 억지로 자기가 최하 평점을 매겨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순식간에 파직을 맞이하게 된다. 지독하죠. 이 서익이란 사람. 그러니까 한참 전에 자기가 인사고과 했던 걸 반대했던 이순신 장군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어 이제 이번에 그 무관들이 올리는 그 보고서에서 이순신 장군님을 기억을 해서 지방까지 내려와가지고 직접 그 검열관을 와가지고 파직을 시켜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도 잘못하신 것도 없고 올곧고 다 바르게 행하셨고 또 사실 상관이란 사람들이 바르게만 하려고만 하면 아까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평가도 보셨잖아요. 지혜롭게 일처리를 잘해서 너무 상관 일처리를 편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눈치도 다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부정하게 이제 정당하지 못하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비도 다 하신 것도 있었고 눈치도 빠르시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양반 사회가 이랬다. 그리고 올곧고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가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도 이제 끝까지 강직함을 지키시면서 전쟁에 대비를 하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그 억울한 일을 계속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생각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위인이 맞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이제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이제 공감이 되실 것 같고 힘을 내시고 좋은 올바른 가치관을 버리지 마시고 부정부패에 이제 연루가 돼서 딴 사람도 다 이렇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자세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안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